간장과 비담. 간이 반건강 상태에 놓이면 차갑게 굳는 초기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인체는 그 냉기를 제거하기 위해 열 에너지를 눈이나 근육에 보내지 않고 간으로 모아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거나 잠자게 하는 등 간을 쉬게 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진단되기 이전에는 인체가 미열을 일으키거나 목감기, 코감기로 치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린다. 이때 면역력이 더욱 강하게 발동하면 전신의 자연 치유가 시작되면서 감기 몸살에 따른 통증과 열을 동반한 호전 반응으로 세포를 재생하려 한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간 기능 저하로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이면서 성급한 성격으로 간에 독소와 노폐물을 발산한다. 몸이 100량이면 간은 900량이라고 한다.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실 장기에서 조혈된 모든 혈액은 간을 거쳐 해독, 재합성, 저장 등의 기능으로 조혈이 완성된다. 무엇보다 간과 비장은 면역계를 대표하는 장기로 특히 열을 동반하는 자연치유의 총합사령부이다. 그래서 그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기 몸살 증상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기 몸살로 인한 고열은 암이나 만성질환의 완치로 가는 최상의 무기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을 치유하려면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의 호전 반응은 필수인 것이다.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오로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닥터 아보의 면역학 입문에서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은 면역력을 억제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면역학의 관점에서 암세포는 열에 약하고 임파구는 열이 있는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보 교수는 항암제 투여로 발열을 막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현대의학의 무지를 드러내는 항암요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 임파구의 면역체계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고열이 난다. 이러한 호전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건강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처럼 고열을 동반한 강한 감기 몸살에 걸려야만 진정한 건강체가 될 수 있다. 면역학의 입장에서 암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은 극도로 면역력을 억제하는 데 있다. 즉 모든 화학 독소 및 노폐물 같은 발병 물질에 의해 체내 면역이 철저히 암살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재생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가 냉해져 굳어지는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 암세포는 세포 재생의 힘에 의해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35도C 이하의 저체온 상태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 지금부터 10년 후면 30대에 이르는 신세대 10명 중 5명이 암이 가장 잘 번식하는 체온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40대에, 20%는 5, 60대에 약 35도씨의 체온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염증성 체질인 알레르기가 요즘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므로 10년 정도 흘렀을 때 그들 대부분이 암 체질에서 암 발달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문가들은 10년 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10년 후면 암 대란이 온다는 얘기다. 어쨌든 염증성 체질은 암 체질이라며 염증이라는 인체의 호전 반응은 암이 잘 발생하는 온도보다 0.5도씨 높은 상태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미약한 호전 반응이 갈수록 저하되어 암이 잘 발생하는 온도에 이르면 간은 거의 면역이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암 체질도 아니고 당뇨나 중풍 등의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없는 정상 체온으로 호전 반응이 거의 완벽하게 일어났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몸이 아픈 증상이 거의 없고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걷게 된다. 완전한 건강이란 모든 체세포가 정상세포에 병들지 않고 세포의 새살갈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면 임종을 맞이할 때도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아픈 곳 없이 2, 3일 안에 자연사할 수 있다. 이는 우주 자연의 관점에서 인체 세포의 재생 시스템이 대우주 자연의 온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완전한 건강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완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복부와 척추 중심으로 열 에너지가 충만해 체온이 정상적이다. 무엇보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강하며 소식을 하고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또한 6에서 7시간의 숙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 통증이 없고 활력이 넘친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어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등 욕심과 욕망을 탐닉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슬픔과 분노, 증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암에 잘 걸리는 저체온 상태를 유발한다. 반면 참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쾌활하다. 특히 끝없이 감사하는 습관은 면역력을 최상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은 따뜻한 인상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인 셈이다. 특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말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장수한다. 심신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측면에서의 건강과 조화가 최상이면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할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인체는 질병으로 가득한 현대 문명 세계에서도 감기 몸살에 잘 걸리지 않는다. 만성 질환자와 반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개 수천 가지의 가공식품과 수백 가지의 화합물질을 섭취하는 바람에 면역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현대의 화학 문명이 인체 깊숙이 침투해 심지어 시체가 썩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화학적 독성 물질을 국민 1인당 연간 4kg이나 먹고 평생 약 200kg을 먹는다고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발암성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 중에서 400여 가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모든 화학물질은 세포의 독이자 세포 에너지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차가운 성질의 물질이다. 이처럼 수많은 가공식품과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해 현대인의 간장은 점점 면역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미 극한 상태에 이른 사람도 많다. 물론 호전 반응의 산물인 인체에 끊임없는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자기 정화를 위한 호전 반응을 반복하다가 지치게 되면 면역계는 인체의 어디인가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호전 반응이 바닥나는 바람에 면역 센서가 무뎌지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몸 안의 면역력은 깊이 잠들고 마는 것이다. 호전 반응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세포 재생이 약화되고 건강하지 않은데도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감기에 걸리면 미열, 코감기, 목감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체질이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저체온 상태의 반건강인이며 면역력이 고열과 통증을 동반하지 못하는 고장난 재생 시스템이다. 무뎌져 잠만 자는 호전 반응이 세포 재생력을 약화시켜 차고 굳어진 경화성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암이 진행되는 잠복기의 10여 년간 면역력 약화로 허리, 어깨, 목의 세포가 굳고 그로 인해 통증이나 추위를 잘 느끼게 되면서 경화성 세포의 출현을 경고하게 된다. 또한 전신성 반건강 상태에서 만성병 체질로 변질된 현대인의 간장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즉 모든 만성질환은 전신병이자 오장육부의 질병인 것이다. 현대인의 만성질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간장은 이렇게 해서 병이 들고 무력한 상태에 놓이고 만다. 건강이나 만성질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호전 반응이 고갈된 상태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폐와 대장, 차가운 성질의 당분, 과일, 수분의 과다 섭취로 수독이나 노폐물이 대장에 쌓여 있으면 조혈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 장기를 차게 만들기 때문에 인체의 호전 반응은 설사나 묽은 변으로 그 냉기를 배출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 면역력이 약화되어 그 냉한 수독이나 노폐물을 온전히 배출하지 못하면 폐 기관지까지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콧물이나 재채기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도 배출하지 못한 독소 및 노폐물과 수분이 누적되어 만성화 단계에 이르면 인체는 천식이나 비염, 축농증, 폐렴 등의 염증 반응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려 한다. 그러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어 더욱 냉랭해지고 암의 발생 온도에 노출돼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암세포라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폐암이나 대장암 같은 면역장치를 만든다. 장의 벽은 인간의 피부와 마찬가지이다. 만약 대장의 대변 독과 유해균이 배출하지 못하면 몸이 습해지면서 노폐물과 수분이 축적된 피부에 호전 반응이라는 배독 반응이 일어난다. 인체가 습하다는 것은 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체가 차가운 성질로 변화하고 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누적되었다는 면역 경고이자 질병의 신호이다. 당연히 인체의 호전 반응은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정상적인 세포 재생을 도모한다. 그 재생 시스템이 정상적인 체온과 기능에 의해 잘 작동하면 인간의 피부는 건강을 유지한다. 따라서 진정한 건강은 피부가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피부 미인이 건강 미인이고 그 피부는 내장의 거울인 것이다. 피부 온도는 내장의 체온과 기능 그리고 바른 척추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피부에 순환되는 맑고 따뜻한 혈액에 의해 탄력 있는 피부 조직과 매끈한 살결을 유지하게 된다. 맑고 따뜻한 피부는 피부층의 모세혈관에서 충실하게 정화작용을 할 때라야 가능해진다. 또한 정신적 반응으로 우울해지거나 슬퍼지면 눈물로 수독을 제거하려 하고 패기의 상실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타나지만 결국 인체는 열을 올려 삶의 의욕을 되살리곤 한다. 이처럼 슬픔과 비애의 장기인 폐와 대장의 부조화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위와 비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이나 과일, 부드러운 빵, 음료수, 야식을 폭식하게 되고 야행성 기질이 나타나며 의심이 많고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위장에 이상을 초래하면 인체는 치유 반응을 일으키며 치유하려 애쓴다. 간혹 구토나 울렁거림으로 냉한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위장의 하수나 위 무력증으로 위를 치유해 보려 엄살을 부린다. 위가 무언의 증상으로 뇌에게 세포통신을 보내 간절히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특히 부패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토사광란을 일으켜 배독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물로부터 건강을 지킨다. 위와 장이 냉해 아침까지 조혈과 배설을 위한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위와 장이 혹사당하면 더욱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려 위장의 휴식을 도모한다. 즉 야행성 체질이 되어 건강의 적신호를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아침에 밥맛이 없는 것은 위와 장에 독소 및 노폐물이 많아 장기에 휴식을 주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일상적인 호전 반응이므로 억지로 아침을 먹을 필요는 없다. 위와 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소화배설 기능의 향상으로 아침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고 하루에 2끼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오전에는 체온이 0.5에서 0.8도씨 낮아져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체는 체온을 올리려고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소화 흡수의 조절 기능보다 배독 기능이 왕성해진다. 인체는 오전에 체온을 올리고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어쨌든 위와 장도 생활습관병을 반영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때로는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위암이라는 종기로 독소 및 노폐물 처리장을 만들어 위급함을 알리고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중의 수분이 몸이 가장 냉한 시간에 정체된다. 특히 저녁에 성질이 찬 음식인 야식을 먹으면 아침에 잘 붓게 된다. 또한 하체가 차가워져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열로 상체가 정체되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이는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만약 귀에 혈액이 정체되어 고막 주위의 세포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 자주 진동하는 이명이 생기기도 한다. 고혈압은 상반신에 정체된 혈액을 하체로 보내 신장이나 대장의 냉기를 제거하고 자연 치유하기 위해 혈압을 올릴 때 나타난다. 자주 소변을 보는 것도 정체된 수분을 배설해 체온을 올리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기 위한 호전 반응이다. 특히 추운 날씨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면 체온을 올려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보게 하거나 몸의 근육을 떨게 하는 자연 치유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장과 대장의 하복부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 하체가 붓는데 그 냉한 수독이 쌓이면 냉증이나 생리통, 생리불순 등을 통해 하체를 따뜻하게 하려는 온열적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치유 과정으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으면 굳어진 어혈이 뭉쳐 단단한 근종을 만들거나 수분과 응어리진 종기, 암 등의 독소 및 노폐물 처리 장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서 부인과 질환이 발병하면 대개 종기 부위가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출혈이나 하열 등의 병적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장과 소장. 혈관과 심장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영양의 통로이고 혈관의 일부가 팽창된 모양이 심장이다. 또한 심장의 근원은 소장이며 소장은 조혈의 심장부로 심장의 건강을 좌우한다. 만약 소장의 조혈이 정상적이면 맑고 뜨거운 피가 조혈되어 호전 반응 없는 건강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뜨거운 피가 정상 체온과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가능하게 해 전신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복부인 단전 주위가 차가워지면 약 50%의 혈액이 내부 장기에 있어야 함에도 맑은 혈액이 눈과 심장에 정체된다. 이에 따라 어깨, 목, 뇌 등의 상체가 굳어지면 심장은 혈액순환을 위해 엄청난 부담을 느껴 결과적으로 자주 긴장하거나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체가 더욱 냉해지고 노폐물이 쌓여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장은 상체에 정체된 혈액을 하복부나 하반신에 보내기 위해 혈압을 올려 고혈압을 유발한다. 하지만 심장이 혈압을 올려 하반신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면 상체의 혈관과 뇌혈관이 더욱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이 심해져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이때 최고 열 기관인 심장은 화학 독소와 노폐물을 신장으로 보내 정화하기 위한 자연 치유의 면역력을 발동시킨다. 그래야만 심장이 굳어 작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소 및 노폐물이 신장으로 보내지면 신장의 합병증이 시작되고 뇌의 혈액이 정체되어 뇌혈관계 경화를 초래한다. 인체의 혈관 중에 뇌혈관은 가장 약할 뿐 아니라 인체 혈액의 17%가 집중되어 혈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뇌의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심장에서 멀어진 뇌혈관의 혈액이 더 불안한 상태의 고혈압이 되고, 그럴수록 노폐물이 더욱 정체되어 뇌동맥 경화가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혈액순환 장애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장마비가 오면 죽기 때문에 인체는 자기 방어 능력인 호전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 중 하나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질환이다. 즉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뇌 기능을 바보로 만들어 생명을 연장해 보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유지를 위해 호전 반응으로 치유하려 한다. 그럼에도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구식 식생활로 장기가 더욱 냉해지고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심장이나 뇌 등의 혈액 정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인체 세포는 면역력을 사용해 질병을 밖으로 몰아내는 증상을 일으키지만 질병의 본질을 모르는 현대 서양 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유하려 하기 때문에 질병을 몸의 내부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 만다. 그 결과 증상은 일시적으로 제압되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 증상을 제압하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 암, 두통, 감기 등 모든 병적인 증상을 화학약품이나 수술로 제압하는 것이 바로 대증요법이다. 이것은 자연의학적 치유처럼 호전 반응을 더욱 증강시켜 질병의 원인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반대이다. 호전 반응을 제압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면 합병증이 진행되고 여기서 진행되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생각해보자. 하복부가 냉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이 하반신에서 정체되며 시간이 흐르면 심장이나 뇌 등의 상반신까지 정체 현상이 이어진다. 그 결과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하반신으로 보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장기와 하체의 냉기를 고치려고 고혈압이라는 호전 증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근본적으로 혈액순환 기능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증상을 조절하려고 화학 약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권한다. 자연의학의 관점에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의사라면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가치유 과정에서는 다양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식욕 저하도 찾아온다. 또한 일시적으로 피로와 졸음이 오기도 한다. 호전 반응이 더욱 강화되면 열을 동반한 전신성 감기 몸살이 나타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호전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반응의 깊이나 기간은 모두 다르다. 어쨌든 건강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과 통증을 유발하는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허약 체질이거나 만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호전 반응이 깊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큰 아픔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나는 자연의학적 치유로 다양한 호전 반응을 겪으며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연의학의 효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나 자신이 대체요법으로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모순을 매일매일 실감하곤 한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대체의학 종사자나 의료진은 물론 일반 대중의 현대의학이 생명현상에 역행하고 건강상식과 의학사상의 혼동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상을 맹신하는 한 인체는 점점 병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의 최첨단을 달리는 유전자 이론조차 사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이나 희귀질환이 증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듀보아 레이몬이 과학의 한계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과학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과학은 아무것도 모르며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진리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의학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입식 교육의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 연구와 자기 혁신으로 깊이 자성하고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